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비뇨의학과의 최영효입니다. 방광암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혈뇨입니다. 단순히 통증이 없이 소변을 봤을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방광암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방광암이 굉장히 많아서 방광 기능을 하기에 불편한 정도로 심하거나 또는 많이 진행된 경우에 증상이 있지, 일반적으로 종량이 크지 않거나 개수가 적을 때는 통증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요관을 타고 내려와서 방광에서 소변이 모여지는데요. 여기에 암이 생기고 암에서 피가 나면 모여진 소변에서 피가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통증이 없이 소변에서 피가 나오게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유관적 혈뇨는 없었지만 검사에서 혈뇨가 있는 경우 현미경적 혈뇨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 또 오게 되겠고, 또는 우연히 이제 초음파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에서 방광에 종물이 보인다고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여기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내시경 검사, CT 검사가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하는 종양 표지 검사는 암이 아니더라도 가짜로 위 양성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종양 표지 검사가 양성이라고 해서 암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가장 확실한 검사 방법은 방광 내시경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광 내시경 검사는 요도를 통해서 환자 몸에 삽입하기 때문에 앞에 검사들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검사가 되겠거든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검사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 요도가 짧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남자는 요도가 길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선으로 된 연성 방광 내시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불편감은 좀 있지만 국소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방광 내시경인데 가장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가장 편한 검사는 소변 검사고, 소변 검사에서 현미경적 혈뇨가 보이면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광암의 일단 1차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방광암이 내시경으로 확인이 되면 기구를 이용해서 요도를 통해서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떼어낸 조직들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방광암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시면 방광암의 병기는 암이 깊이 내려갈수록 병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중간에 있는 근육층이 되겠고요. 근육층을까지 내려가서 침범하게 되면 T병기로 2기가 되고, 그 아래 여기 지방층까지 내려가게 되면 3기가 됩니다. 4기는 이제 방광을 뚫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2기부터는 우리가 치문성 방광암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근육층까지 내려가지 않고 점막 하층 또는 점막층이나 상피 내암에 있는 1기, A기, 그다음에 상피 내암일 경우에는 우리가 비치문성 표재성 암이라고 부르는데요. 다행히 대부분의 방광암 환자들은 진단 당시에 한 70-80% 정도가 표재성 방광암이 되겠고, 80% 이상 완치가 됩니다. 생존율은 5년 생존율 9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데, 단점은 재발을 잘한다는 것이죠. 이 방광 자체가 땅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미 땅이 안 좋게 변했기 때문에 잡초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방광 내 약물 치료를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3단계로 나눕니다.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으로 나누는데, 암세포의 등급, 개수, 크기, 모양 등을 판단해서 나누고, 저위험일 때는 재발 확률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광 내 약물 치료 바로 시작하지 않고요. 중간위험에서 고위험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방광 내 약물 치료는 결핵균 유래로 한 BCG 백신, 항암제로는 마이토마이신 C, 젬시타빈, 독소루비신이 있고, 요 4가지 약제는 국내에서 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입니다. 약제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고 일주일에 1회씩 해서 6회, 6주간 시행하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나서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재발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유지요법으로 약물을 3번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재발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을 하고요. 고위험군은 36개월까지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중간위험은 최소 12개월까지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광이 없는 것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환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너무 고령이라든지 수술을 못하는 환자들에서는 불가피하게 방광을 살려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항암과 방사선을 강력하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암도 죽지만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 자체도 많이 손상을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편감이 올 수가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고요. 출혈성 방광염이 생기거나 출혈성 직장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라 부르고요. 방광뿐만 아니고 남성에서는 전립선을 포함해서 절제를 하게 되겠고요. 여성에서는 방광과 함께 자궁, 전 질벽 또는 이제 난소까지 포함하게 되는데 추가로 또 골반 림프절 절제술 같이 하죠.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는 이유는 암세포의 전이를 막고 암 재발률을 낮추게 하기 위함인데 자궁, 질, 난소 등을 살려서 방광만 절제하는 방법도 일부 환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광이 없어지면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는 소장을 한 10cm 정도 절제를 한 다음에 신장에서 내려가는 요관을 여기 장에다 연결하고 끝이 배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저절로 소변이 나오게 하는 요루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소장을 50에서 60cm 정도 잘라서 공 모양을 둥글게 만든 다음에 신장에서 내려오는 요관 연결하고 이 방광을 다시 요도에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방광이 있는 모양처럼 만들어주는 인공 방광술이 있습니다. 요루를 하게 되면 배 바깥으로 장이 일부 나오게 되겠고 여기로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머니 이 판을 붙여서 이렇게 소변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저절로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소변이 차면 화장실에서 버리는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고, 방광의 대표적인 기능이 소변을 저장하는 거나 소변을 보는 배뇨 기능인데 방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변 마려운 느낌을 들지는 않고요. 복압을 이용해서 꾹 눌러서 짜주는 형식으로 소변을 보게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1.5에서 2리터 정도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광암의 발암물질이라든지 희석하고 배출하는 역할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라든지 규칙적인 운동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방광암 환자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요. 의사의 검사 주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